최고의 전략 이어가겠습니다. 교보증권 여의도지점 최성환 부장 나와 계십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오늘 조금 늦게 오셨습니다. 자녀분 중에서 수험생은 없죠? 네, 내년에 아마 있을 것 같고요. 예. 네, 올해는 아직은 없습니다. 내년에. 네. 내년을 위해서 올해부터 이제 고생을 하시겠네요. 학부모님들이 사실 더 고생하시잖아요. 자, 오늘 시장 일단 뭐 차분하게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어제 워낙 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장세인데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세요? 시장이 뭐 모멘텀이라고 해야 될까요? 뭐 공매도 금지라든지 그리고 또 연말에 뭐 양도세에 대한 또 완화에 대한 또 이야기가 계속 시장에서 나오기도 하고 또 전체적으로는 낙폭과대에 대한 그런 공매도 금지 이후에 또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고 이러한 그 이벤트가 지금은 약간은 이제 뭐 영향을 좀 약간 제한적인 흐름 그러니까 이제 그보다는 오히려 금리에 대한 포커스를 좀 주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좀 인플레가 둔화되면서 내년에는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. 금리 인상이 12월에 동결되고 내년에 인하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좀 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결국에는 금리가 가장 시장에 지금 중심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핌코 CIO가 약간은 좀 경계하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. 어떤 이야기냐면 연준의 목표인 2%에 대한 그런 인플레에 대한 목표가 있잖아요. 이에 따른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시장이 확실하게 경기가 안 좋다라는 시그널을 주어야지 금리가 인하될 것이다.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기 위한 경로는 울퉁불퉁할 것이다.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.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그런 울퉁불퉁한 그러한 뭐 금리 인하라든지 또 시장의 또 변동성도 조금은 있어 보이는 시장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뭐 늘 보면 시장 직선으로 쭉 가면 좋은데 그렇습니다. 예, 위아래로 이제 출렁출렁 가면서 움직이죠. 근데 그 방향성이 중요합니다. 방향성이 위쪽에 있다고 보세요? 아래쪽에 있다고 보세요? 내년에 대한 전망치들이 증권사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증권사들이 나오는 내용들을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뭐 금리 인하 그리고 경기 둔화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본다면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국의 정부에서 어떤 정책적으로 그리고 기업들도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뒷받침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. 결국에는 말씀하셨지만 지금 관심은 낙폭과대 종목들, 낙폭과대 산업이라든지 기업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.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아무래도 성장주에 대한 그런 기업들이 많으니까 그런 기업들을 좀 찾아보시면 뭐 이 시간을 통해서도 좋고요.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종목 AS 먼저 들어가겠습니다. 2주 전에 드림텍 수익률은 7% 넘기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안정된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상승세로 완전히 타는 거예요? 회사 이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. 꿈을 주는 회사 같습니다. 이름처럼 최근의 주가 흐름도 좀 안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. 뭐 증권사들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목표 주가 2만 원까지도 좀 나와 있거든요. 그 정도로 업사이드 포텐셜이 크다는 거죠. 세 가지 부분, 스마트폰, 헬스케어 그리고 전장 부분에 있어서 모두 다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. 그 중에서 헬스케어 쪽은 시장에서는 상당히 그 업사이드 포텐셜 쪽이 큰 걸로 또 그쪽으로 보고 있거든요. 미국의 라이프 시그널스와 함께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이 좀 많이 높은 것 같고 스마트폰도 회복세, 전장 부분도 좋아진다는 부분, 3박자가 모두 좋아서 드림텍은 뭐 올해 하반기 내년을 본다면 계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지고 뭐 목표 주가가 2만 원이라면 울퉁불퉁 가겠죠. 말씀하신 직선으로 안 가고 울퉁불퉁 가겠지만 그런 구간에 우리가 좀 뭐 계속적으로 관심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예. 지난주에 원택도 반등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흐름이고 원택? 예. 네. 원택 갈까요? 네, 원택.
최근에 뭐 제이시스 메디칼, 뭐 네. 그리고 클래시스 모든 이런 피부 미용 의료기기들 얘기가 많은데 전체적으로 그 중에서 원택은 최근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약간은 주가가 좀 미끄러지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3분기 실적이 시장의 기대보다 못 미쳤다. 이 부분은 말씀드렸던 경쟁사들과의 그런 경쟁 때문에 약간은 그런 이익 쪽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한 것 같은데요. 결국에는 그런 걸 보면 국내보다는 포커스를 해외 쪽으로 좀 둬야 될 것 같습니다. 국내는 아무래도 경쟁이 좀 심화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뭐 올해 신제품 올리지오 X도 나오지만 해외 쪽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되겠다. 그래서 내년에 해외 쪽에서 상당히 시장에 커지는 역할, MS를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내년에 확인이 된다면 뭐 충분히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제이시스 메디칼, 뭐 클래시스 그리고 이런 원택 같은 기업들은 뭐 계속 피부 미용 그러니까 안티 에이징이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거든요. 그러니까 항노화 그거에 따른 관련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. 피부 미용 원택이 유독 또 못 가긴 했는데 예, 긴 관점으로 해외 매출에 주목을 하자 이런 포인트까지 체크해 주셨습니다. 크레버스 볼까요? 크레버스 10월에 말씀 주신 종목이긴 한데 한번 좀 눌렸었죠. 그리고 지금 바닥 만들고 위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. 한 달 정도 그렇게 흐름을 만들고 있는데 요거는 어떤 포인트였죠? 맞습니다. 오늘 뭐 수능일이기도 하지만 예. 뭐 이런 학령 인구가 감소한다고 하지만 결국에 아이들이 들어가는 1인당 사교육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. 계속 성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크레버스 역시 계속적으로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보면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또 그리고 연말이고 배당을 하는데 그 배당이 이번에 상반기에 1,000원, 하반기에 1,000원 결산 배당을 하는데 비과세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비과세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뭐 자산가들한테는 중요한 또 혜택이 될 수 있고 뭐 자산가뿐만 아니라 투자자분들한테 세금이 없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보기에는 배당도 받으시고 내년에 성장을 또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예. 크레버스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차트상 예쁘게 만들어집니다. 투자 포인트 체크해 주셨고요. 자, 오늘의 유망주는 지금 시장에서 핫한 테마인데 오늘 좀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 쪽 자율주행 꼽아주셨습니다. 그 안에서도 퓨런티어 가지고 오셨는데요.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? 네, 오늘 방송 오기 전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서 좀 뭐 주가가 지금 급등을 하는 13%. 상황이라서 예.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. 왜 그러니까, 이렇게 급등하는 거예요, 갑자기? 아마도 뭐 보는 시각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뭐 그런 시장에 약간 둔화되잖아요. 하지만 자율주행에 대한 쪽은 시장이 계속 커질 거라는 부분, 그러니까 성장에 대한 부분은 확신이 가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뭐 여기에 대한 뭐 수주라든지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매출 증가 이런 부분들이 모두 이 퓨런티어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부분들이 오늘 좀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. 뭐 퓨런티어뿐만 아니라 뭐 관련된 회사들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뭐 넥스칩이나 뭐 그리고 현대오토에버나 이러한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같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요. 결국에는 전기차는 뭐 전체적으로 약간은 지금 둔화되는 흐름 속에서 자율주행 쪽으로 조금 더 시장이 좀 포커스가 그러니까 이동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있다. 그래서 뭐 현대차가 뭐 계속적으로 지금 뭐 레벨 3 자율주행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글로벌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점, 여기에 카메라가 또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. 결국에는 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또 그러한 공급 체결이나 그러한 글로벌사와의 협력 파트너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또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, 그런 부분들이 오늘 주가에 조금 상승을 좀 이끄는 것 같다고 좀 보고 있고요. 그리고 전체적으로 본다면 지금 시장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
카메라 중심의 그런 그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 추진하고 있고, 또 그리고 라이다 등 이러한 다중 센서의 중요성도 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사의 또 이런 쪽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예. 오늘의 종목으로 자율주행 테마 안에서도 퓨런티어 말씀을 주셨습니다. 메리츠에서 잡고 있는 목표가가 45,000원이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. 사실 이런 이제 퓨런티어 말고도 이런 자율주행 테마주들이 굉장히 이제 다양하고, 그 중에서도 10월에 공략주로 제시해 주신 게 넥스트 칩입니다. 오늘 시세가 좋은 편인데 혹시 수정될 만한 부분 있을까요? 투자 포인트 가운데. 넥스트 칩에서 지금 또 계속 이야기 나오는 거는 역시 계속 자율주행도 있지만 전장 쪽에 대한 부분들, 그러니까 계속적인 해외 글로벌 기업과의 파트너십과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주가를 지탱해 주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. 앞서 퓨런티어와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공급 계약이나 파트너십, 그리고 수주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신다면 성장 산업에서 내년에도 계속 나올 수 있다는 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. 자, 여기까지 오늘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교보증권 여의도지점 최성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.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. 시장이 숨고르기에 들어갔는데 흐름상 나쁘진 않습니다. 양 지수가 약보합 정도고요. 빠진다고 하기엔 좀 어려운 그런 낙폭입니다. 수급이 조금 더 좋습니다. 선물 쪽에서 외국인이 2,300억 원 순매수 들어가고 있고요. 코스피 쪽으로 오늘 대형주 플레이합니다. 코스피로 1,160억 원 정도 순매수 잡히고 있습니다. 코스닥 시장에선 좀 파는데 이제 배터리 좀 팔죠. 그런데 오늘은 반도체, 그리고 자동차, 이런 중후장대 섹터 많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. 지수 기여도 높은 종목들 사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이제 수능일이라서 좀 1시간 늦게 인사드리는데요. 내일은 다시 8시 30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. 오늘 이제 종가가 4시 30분이니까 종가 매매하시는 분들 착오 없으셔야겠습니다. 여기에서 인사드립니다.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